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많은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자민당 총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묻는 야후재팬에서 실시 중인 설문조사입니다. 결정력과 리더십 48.5%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습니다. 정책의 정통 23.8%로 두 번째로 많았고, 알아듣기 쉬운 설명, 능숙한 외교, 젊음과 쇄신, 의원이나 장관으로서의 경험이 10% 이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민당 총재로서 기본 자질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을 잇따라 쏟아낸 것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20일 시마네현 마치에시에서 연 후보 공동 지방 연설회에서 코바야시 타카유키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총리가 되면 타케시마 주변 해역의 어업 질서 문제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미국은 물론 한국과도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과 나라의 주권, 영토, 영해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토시미츠 현 자민당 간사장은 시마네현은 타케시마라는 낙도를 안고 있다. 일본이 소중히 여겨야 할 문제에 직면한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재 선거에 출마했고 지난 21년 총재 선거에도 출마한 타카이치 사나에는 독도에 한국이 더는 구조물을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자민당 총재 후보의 기본 자질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총 9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 후보의 추천인이 필요해진 1972년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받는 사람은 3명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한 최신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민당 당원을 상대로 한 조사를 살펴보면 총재 1위로 이시바 시게루가 꼽혔습니다. 2위 타카이치 사나에, 3위 코이즈미 신지로 순입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카이치의 경우 지지난 총재 선거부터 출마해서 유력 총리 후보로 주목되고 있고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극우 성향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시바의 경우 설문조사에서는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총재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지지율을 득표수로 환산하면 이시바가 121표, 타카이치가 110표, 코이즈무가 54표입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시바가 약 40표, 타카이치가 약 30표, 코이즈미가 50표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을 확실히 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45명 정도나 돼서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총 득표수를 보면 이시바가 160표, 타카이치가 140표, 코이즈미가 110표로 이 3명이 결선 투표에 오를 것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할 때마다 그 결과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타카이치 사나에입니다. 최초 코이즈미와 비슷한 수치였는데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 코이즈미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이즈미의 경우 중의원의 강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에가 첫 여성 총리가 될지도 그 핵심 정책, 핵융합, 행정대개혁, 첩보기관 통합은 정말 가능한가? 타카이치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일본 최초 여성 총리의 탄생을 예상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카이치만큼 문제가 많은 후보도 없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에는 독일 나치를 신봉하는 네오나치 단체의 대표와 의원 회관에서 함께 사진을 찍어 해외에서도 크게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오나치와 투샷, 타카이치 총무상, 전쟁에 대한 반성을 자학사관이라고 공격, 일독 우호 결의에 반대. 2014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타카이치가 네오나치 대표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네오나치 사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베 신조라는 제목의 가디언 기사입니다. 당시 해외에서도 크게 화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사진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주위를 극우 정치인으로 굳히고 있다는 주장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논평했고 영국의 타임즈를 비롯한 호주와 홍콩, 대만의 미디어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타카이치 말고도 이나다 토모미 전 방위상의 모습도 보이고 다른 자민당 의원들도 네오나치 대표와 사진을 찍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카이치만이 아니라 자민당 자체가 이런 단체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카이치는 당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그녀가 국회의원이 된 이듬해 오가이 요시오에 져서 히틀러 선거 전략에 추천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너무 심하게 히틀러를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항의를 받아 절판된 책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녀가 네오나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총재 후보 코이즈미의 과거 발언이 최근 일본에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이즈미 신지로 80세까지 원하는 나이에 연금 수급 개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80세부터 연금 발언이 정말 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80세가 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코이즈미 신지로 씨가 2018년 국책연구회 회원 간담회에서 연설했던 말이다. 국책연구회는 쇼와 8년에 귀족원 의원들이 설립한 유서 깊은 민간 연구단체이며 전후에도 정재계 요인의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 2013년 제2차 아베 내각 아래에서 국책연구회는 공익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즉 강연 당일 코이즈미 신지로 씨는 일본 사회를 향해 이야기를 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코이즈미 신지로 씨의 재미있는 감각의 차이는 인생 100년 시대가 도래하는 이 연설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공개했다는 점이다. 거기서는 극히 일부 고령이라도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론하며 74세까지를 노동인구로 재정의해 연금 수급 연령을 끌어올려도 된다. 연금 수급 연령을 유연화하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74세까지 노동 가능 연령으로 하고 연금은 80세부터 받도록 하자라는 내용의 연설인 것입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코이즈미는 세대교체와는 먼 사람이다. 낡은 자민당의 발상 속에 있는 옛세대와 다르지 않다 등의 평가를 받고 있고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후재팬의 관련 기사에는 7,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댓글 수는 역대급입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총리인 자신의 아버지와 일반 육체 노동자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네. 택시 같은 건 사고가 무서워서 못하겠고 자동차 보험도 금액이 오르는 거 아니야. 애초에 꼴 설정이 이상하다. 65세까지 일하면 여생을 불안 없이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길 바란다. 80세까지 일하면 손주도 돌볼 수 없고 더욱 저출산이 진행된다. 중소기업의 보통 직장인이 정치인으로 국정에 나오지 않는 한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80세까지 가정경제를 위해 일하고 싶어 하겠는가? 취미로 일한다면 몰라도 일하기 싫지만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제대로 된 발상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절실히 생각한다. 헌법 개정도 국민 투표로 총리를 정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격자 사회는 점점 진행돼서 한 줌의 사람들만이 보통 이상의 생활이 가능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안한 가운데 1년 내내 절약하면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일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길거리를 헤매거나 생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세상입니다. 야당도 언제까지나 자민당을 비판만 하지 말고 고령자 사회에 있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대로 국민에게 제안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성 의원의 비율을 늘리는 개혁에 대해 논의되고 있듯이 앞으로는 2세 의원의 비율을 한정하는 개혁도 논의돼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 체제의 여하, 예를 들면 공산권에서도 그렇게 불문하고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괴리되어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고 생각합니다.